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신 기업은요, 네이버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5420입니다. 자, 네이버 제가 그동안 AI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런 연말부터 시작되는 그런 성장성,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과학기술부부터 해가지고, 자, 지금 검색 결과 검색 엔진에 대한 그런 불공정 행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알고리즘, 쇼핑 동영상 검색에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 한 26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 조작으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267억을 부과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알고리즘 조작을 실제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일례인데 지난 저번 달에는 과징금 10억을 받은 적이 있었죠. 사태가 조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이런 이런 제재는 경쟁력 악화로 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도라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뭐 카카오 부동산 진출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이버가 카카오 부동산 진출을 막았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사실상 퇴출시키는 원인으로 네이버가 일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랑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검색어 조작이라든가 뉴스 매열 언론 갑질, 공정거래 갑질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드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박성준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알고리즘으로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오픈마켓보다 다른 회사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품을 우선 노출을 시키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 쇼핑에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을 부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지금 그 국정감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뭐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슈들은 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시장의 진출을 네이버가 갑질로 일삼았기 때문에 부동산 진출을 못했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 가량의 가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번에 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다른 업체 배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네이버가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징금이 267억 원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기사에 좀 나왔는 게 과징금이 267억 원인데 네이버가 기록한 광고 매출이 3,187억 원. 쇼핑은 12조 결제 추정 금액이 12조인데 267억 원이면은 굉장히 동영상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극히 적은 수준이죠. 미미한 수준이죠.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상당히 가진금이 적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는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에서 22평선도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오늘 좀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건 또 시장의 여인이 좀 있죠. 트럼프가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 진행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정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22평선을 좀 돌파를 한다라는 움직임도 염두를 해둘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좀 주가 하락이 나와주지 않고 오히려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볼 때는 지금 좋은 자리에서 주가가 좀 상승 이게 좀 일회성 비용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반영이 끝나버렸다 벌써 끝났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조차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추석 이전에부터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네이버가. 기업성은 AI 관련해서, 라인, 야후 재팬, 그리고 뭐 일본의 진출, 그리고 뭐 우리 B2B 사업으로서 개인 사업자 대출, CB 사업, 뭐 그런 것들은 다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지난 영상을 네이버 영상을 또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22평선 돌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는데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좀 오히려 좀 견고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의 종가를 대부분 회복한 그런 모습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거의 뭐 보합권에서의 등락 우행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62평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영역을 빼서 보면은 62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 지금 62평선이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캔들도 지금 주가도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좀 조정 좀 받고 보합권에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 사업자의 대출, 그리고 데이터의 빅데이터 유통 증가,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10월 이후에 1차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죠. 아마 네이버가 유력하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자, 빅데이터가 사업화가 되면서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 정도 되는 기존의 사업을 뭐 지금 개인 사업자 CB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 자금이 50억 원 가량이 돼야 됩니다. 이 기존 규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나 금액이 좀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내년 뭐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AI로 해가지고 맞춤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런 상품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AI로부터 그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맞춤 상품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의 편리성이 앞으로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지금 AI 관련을 이런 AI 기술의 네이버 AI 랩을 신설을 한 그런 이유기도 하죠. 별도 연구소를 또 개설을 한다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플랫폼들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I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가 이 AI의 연구 기간이 오래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들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플랫폼들의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10월부터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 사업자 선정을 10월부터 진행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있은 이런 과징금에 대한 영향은 뭐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